가을 햇살이 낮게 깔린 오후 시골 마을 어기 작은 정자에 82세의 김영수 어르신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팔목을 걷어 올리자 깊게 패인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그 흉터는 세월이 흘러도 선명했고 사람들은 저마다 그 사연이 궁금했지만 아무도 쉽게 묻지 못했습니다. 이때 옆집에 사는 이정호 씨가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영수 형님, 오늘도 정자에 나와 계시네요. 그런데 팔에 그 상처 참 오래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기신 겁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고 김영수 어르신께서는 흉터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이건 그냥 젊었을 때 있었던 일이랍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러나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나고 눈가에 스치는 그림자는 감추기 힘들었습니다. 장터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최 씨 아주머니께서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보기에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팔에 저리도 깊은 흉터라니 참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거 아닌가요? 김영수 어르신께서는 대답하지 않고 멀리 노을이 지는 하늘만 바라보셨습니다. 그러자 정자 옆에서 뛰어놀던 손자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그거 어디서 다친 거예요? 왜 이렇게 크게 남아 있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가슴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영수 어르신께서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어릴 적에 돌에 걸려 다친 거란다. 옆에 있던 마을 이장께서 고개를 갸웃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영수 형님, 돌에 걸려서 저렇게 깊은 흉터가 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같이 늙어온 사이인데 이제는 좀 말씀해 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분위기가 차츰 무거워졌습니다. 모두가 김영수 어르신의 대답을 기다렸지만 어르신께서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움켜쥐셨고 그리고 낮게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눈동자가 흔들리며 정적 속에서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듯 어르신의 표정이 아련해졌습니다. 다시 최 씨 아주머니께서 조심스레 물으셨습니다. 혹시 전쟁 때 일이신가요? 우리 세대는 다들 아픈 기억 하나씩 있잖아요. 영수 어르신께서도 그때, 김영수 어르신께서는 주먹을 꼭 쥔 채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흘리셨습니다. 그날 제가 살기 위해 선택한 일이 결국 평생 짊어져야 할 흉터가 되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가볍게 웃고 떠들던 태도를 멈추고 깊은 침묵 속에서 어르신의 팔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의 흉터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말하지 못한 과거의 무게를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김영수 어르신께서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방 안에 홀로 앉으셨습니다. 낡은 상자를 꺼내어 조심스레 열어보셨습니다. 빛바랜 사진과 오래된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사진을 쓰다듬으며 깊은 숨을 내쉬셨습니다. 사진 속 얼굴들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지만 어르신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은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어르신께서는 낮게 중얼거리셨습니다. 눈가에는 오래 묻혀있던 눈물이 맺혔지만 손으로 조심스레 닦아내셨습니다. 이 흉터가 모든 것을 말하게 될 날이 오겠지요. 그리고 그날 마을 사람들은 함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밤 공기가 차가워지며 정자를 감쌌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의 눈빛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팔에 남은 상처는 조용히 숨죽인 채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래 묻어둔 진실이 이제 서서히 깨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은 준비가 되어 있겠지요. 어르신께서는 다시 천천히 팔을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 흉터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과 죽음,
사랑과 후회가 뒤섞인 시간의 흔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평소처럼 조용했지만 김영수 어르신의 흉터 이야기는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정자 근처를 지나던 주민들은 조심스레 발걸음을 멈추고 어르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정호 씨가 다시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영수 형님, 어제 말씀하신 흉터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혹시 정말 그때 일이 전쟁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김영수 어르신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시고 깊은 숨을 내쉬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래전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날의 선택이 평생 저를 괴롭혔지요. 장터에서 장을 보고 오던 최 씨 아주머니께서 말없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쟁 때 일이었다고요? 그럼 그 상처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르신께서는 잠시 말없이 정자를 둘러보셨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에는 궁금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손자가 놀란 표정으로 어르신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그때 다친 건 저 때문에요? 김영수 어르신께서는 아이를 다정하게 바라보셨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니란다. 내가 상관될 일이 아니야. 하지만 그 선택 때문에 나는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야 했지. 옆에 있던 마을 이장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영수 형님,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네요. 하지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르신께서는 팔에 남은 흉터를 바라보며 고개를 떨구셨다. 그날 이후로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까 두려웠습니다. 나 혼자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최 씨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손을 모으고 물었다. 그럼 어르신께서 살아남은 이유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선택 때문이었다는 건가요? 김영수 어르신께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하셨다. 맞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 몸을 던진 것이지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이렇게 큰 상처를 입었고 마음속에는 끝없는 죄책감이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을 잃고 어르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한 정자에는 바람 소리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진실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은 어르신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그 깊은 고통에 숨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자가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그때부터 계속 혼자 마음속으로 짊어지신 거예요? 어르신께서는 손자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믿고 있답니다. 정자는 한동안 고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어르신의 팔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눈앞에 있는 상처는 단순한 흉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택과 희생, 후회와 사랑이 뒤섞인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이정호 씨가 낮게 말했다. 영수 형님, 이제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이해하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어르신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조금은 마음이 놓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날의 기억은 언제나 내 안에 살아있을 겁니다. 저녁 햇살이 길게 늘어지며 정자를 감쌌습니다. 바람이 스치며 마을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어르신의 팔에 남은 흉터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흉터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삶과 죽음, 선택과 희생, 그리고 끝없는 후회의 흔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그 의미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씩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겠지요. 김영수 어르신께서는 팔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 깊은 상처 속에는 삶의 모든 무게가 담겨 있었고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회관 앞 광장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께서 지난 전쟁 당시의 이야기를 털어놓으시겠다고 하셨다는 소문이 퍼진 탓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조심스레 자리를 잡고 어르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정호 씨가 가까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수 형님, 오늘 말씀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긴장되시진 않으신가요? 김영수 어르신께서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깊은 숨을 내쉬셨습니다. 긴장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알아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만은 없으니까요. 마을 이장이 자리에서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영수 형님,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경청하겠습니다. 김영수 어르신께서는 팔에 남은 흉터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날 전쟁터에서 우리는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동료 몇 명은 이미 다쳤고 적군은 우리를 향해 밀려왔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마지막 다리를 막아야 했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께서 숨죽이며 질문하셨습니다. 그럼 그때 어르신께서 직접? 어르신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꽉 쥐셨습니다. 네, 제가 몸을 던졌습니다. 동료들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었지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이 흉터가 바로 그날의 흔적입니다. 손자가 가까이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정말 무서우셨죠? 김영수 어르신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시고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무섭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동료들을 생각하면 두려움보다는 책임감이 앞섰습니다. 선택이 옳았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 길밖에 없었지요. 주민들은 숨을 죽이고 어르신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광장에는 바람만 스쳤습니다. 이정호 씨가 다시 말을 건넸습니다. 영수 형님, 그러면 이 흉터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란 말씀이군요. 희생과 선택의 결과였다니. 김영수 어르신께서는 팔을 바라보며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덕분에 동료들은 살아남았고 저는 살아남은 죄책감과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 흉터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삶과 죽음, 선택과 희생의 증거랍니다. 최 씨 아주머니께서 조용히 손을 모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영수 어르신,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마을 이장이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 이제야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때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어르신의 고통과 용기를 제대로 알게 되었군요. 김영수 어르신께서는 천천히 머리를 들며 주민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털어놓으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 안고 살아야 할 것이지요. 손자가 어르신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이제는 저희가 이해하고 있으니까 조금은 마음이 편하시겠죠? 어르신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손을 가볍게 눌러주셨습니다. 네, 조금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 흉터를 볼 때마다
그날의 책임감과 선택을 떠올릴 겁니다. 그 무게는 제 삶의 일부니까요. 광장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주민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어르신의 팔과 눈빛을 주목했습니다. 그 흉터는 이제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전체와 이어진 선택과 희생의 증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정호 씨가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형님, 이제 우리 모두 어르신을 더욱 존경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살아오신 모든 날의 의미가 담겨 있네요. 김영수 어르신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신 뒤 팔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도 이 기억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이해해 주셨으니까요. 저녁 햇살이 광장을 가득 메우며 어르신의 팔에 남은 흉터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 흉터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선택과 희생, 사랑과 책임, 그리고 평생 안고 살아야 할 무게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처음으로 그 무게를 함께 느끼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며칠 후 마을회관 앞 정자에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김영수 어르신께서 전쟁 당시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으신 후 주민들은 그간 알지 못했던 어르신의 고통과 희생을 이해하고자 모인 것이었습니다. 이정호 씨가 다가와 조심스레 인사했습니다. 영수 형님, 지난번 말씀해 주신 덕분에 마음이 많이 놓였습니다. 이제야 형님께서 겪으신 모든 일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네요. 김영수 어르신께서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기억은 제 삶의 일부이기에 결코 잊을 수는 없겠지요. 최 씨 아주머니께서 부드럽게 손을 모으며 물으셨습니다. 영수 어르신,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 모두 함께 그 무게를 나눌 수 있겠지요? 어르신께서는 잠시 정자를 둘러보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니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답니다. 이 흉터는 제 고통의 증거이지만 이제는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손자가 다가와 어르신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는 조금 행복해지셔도 되겠죠? 김영수 어르신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요. 조금은 행복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날의 기억과 선택은 평생 안고 살아야 할 것이랍니다. 마을 이장이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영수 형님, 이제 우리 모두 형님의 용기와 희생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마을 사람들이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광장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바람이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주민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의 흉터는 이제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전체와 이어진 증거로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정호 씨가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형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는 세월 속에서 형님의 이야기를 잊지 않고 기리겠습니다. 김영수 어르신께서는 고개를 들어 광장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니 오래도록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무거움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을 조금 더 담담히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최 씨 아주머니께서 눈가를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영수 어르신, 오늘 이렇게 모든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뭉클하네요. 이제는 마음껏 눈물도 흘리실 수 있겠네요. 어르신께서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손으로 흉터를 만지셨습니다. 이 흉터를 볼 때마다 그날의 책임감과 선택을 떠올리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으니 더 이상 혼자가 아니랍니다. 손자가 조심스레 어르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는 저희가 항상 옆에서 지켜드릴게요. 김영수 어르신께서는 손자를 꼭 안아주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요. 이제 조금은 마음이 놓입니다. 함께라면 그 무게도 나눌 수 있겠지요. 정자 주변의 햇살은 한층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며 주민들의 얼굴을 살짝 흔들었고 어르신의 팔에 남은 흉터가 은은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흉터는 더 이상 고통의 상징만이 아니라 선택과 희생, 그리고 이해와 화해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동안 말을 잃고 어르신의 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께서는 팔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시고 낮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이제는 조금은 평안하구나. 앞으로 남은 날들도 이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겠지요. 그날 광장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감동과 따뜻한 위로가 가득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의 흉터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과 선택,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의 연결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 증거를 마음 깊이 간직하며 함께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가을이 깊어지며 마을의 나무들은 노랗고 붉게 물들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께서는 여전히 정자에 앉아 계셨지만 이번에는 팔에 남은 흉터를 조용히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르신께서 지난 전쟁의 기억과 선택을 털어놓으신 후 마음속 깊이 존경과 연민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정호 씨가 다가와 가볍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영수 형님, 오늘도 정자에 계시는군요. 요즘은 마음이 많이 편해 보이십니다. 김영수 어르신께서는 손을 살짝 들어 인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제 조금은 마음이 놓입니다. 예전처럼 두려움에 짓눌리지 않고 흉터를 바라볼 수 있답니다. 손자가 다가와 어르신의 손을 잡고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가 항상 곁에 있으니까요. 어르신께서는 손자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고맙다. 내가 있어서 나는 앞으로 남은 날들도 조금 더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구나. 마을 이장이 다가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수 형님, 이제 마을 사람들 모두 형님께서 겪으신 일과 그 용기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모두 함께 어르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께서 눈가를 살짝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영수 어르신, 이제야 마음 놓고 눈물도 흘리실 수 있겠네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어르신께서는 팔에 남은 흉터를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 흉터는 평생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게를 혼자 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요. 정자 주변에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며 지나가자 마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의 팔에 남은 흉터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삶과 선택, 사랑과 희생, 그리고 이해와 화해의 증거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정호 씨가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형님, 이제는 진심으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하니까요. 김영수 어르신께서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도 흉터를 보며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그 무게도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요. 손자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도 정자에서 같이 놀아요. 어르신께서는 손자를 안아주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함께 하자. 이제 나는 조금 더 담담히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마을의 가을 햇살은 한층 부드럽게 정자를 감쌌습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며 사람들의 얼굴을 살짝 흔들었고 어르신의 팔에 남은 흉터는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 흉터는 더 이상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과 선택, 희생과 사랑,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의 연결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흔적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수 어르신께서는 팔을 감싸 안고 천천히 미소 지으시며 낮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이제 조금은 평안하구나. 앞으로 남은 날들도 이렇게 함께 살아가면 되겠지. 정자에 모인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어르신의 삶과 선택, 그리고 남겨진 흉터의 의미를 기억하며 서로에게 조용한 위로와 따뜻함을 전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영수 어르신의 흉터는 더 이상 혼자의 고통이 아닌 마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삶의 흔적이 되었습니다.